비교원 광고입니다.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,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,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,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,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.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.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.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, 인터넷 TV,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-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윤석열 재판 중에 이제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 재판이고요. 1심에서 지기현 판사가 했던 바로 그 재판. 무기징역. 예. 이게 무기징역 당시에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 갔을 때 재판부 기피를 계속했단 말이에요. 뭐 윤석열, 김용현 등 다. 네. 그런데 이걸 재판부가 다 기각을 했고 어제부터 이 항소심이 재개가 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내란 특검 팀은 이거에 이제 무기징역 형량이 적다. 처음에 구형했던 사형을 그대로 해달라라고 지금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. 항소심에서 이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을까? 그리고 형량이 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? 요 얘기를 좀 해보죠. 사형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. 쌍방이 다 항소를 했고 그렇죠. 검찰은 이거 무기징역 말도 안 된다. 사형이어야 된다. 본인들은 이게 무기징역 웬 말이냐. 그럼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니까 형량은 처음부터 이 열려 있는 상태로 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이 항소심에 이르러서 임하는 또 태도 보세요. 김용현도 마찬가지예요. 이 윤석열이 갑자기 첫 기일에 이거는 뭐 또 관할이 있니 없니 수사권이 있니 없니 하면서 김용현은 다 들어왔다가 갑자기 그런 의견 개진도 하지 않다가 부안해동 하듯이 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었습니까? 그런 것도 다 재판에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와중에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로 보여지고 이거는 저는 이제 엄단의 필요가 있고 또 새로 계속 드러나는 게 이진관 재판부에서의 또 내란 관련된 이 판시를 보면 훨씬 이전부터 준비가 됐었다는 그렇죠. 거고 네. 이건 대단히 치밀하게 여러 단위 조직 본인의 권력을 이렇게 국민을 향한 총뿌리를 들이대는 데 사용했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리된다면 사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. 저는 지기현이 잘못한 게 그거라고 봐요. 1심에서 사형을 줘야 2심에서 무기징역을 기대해 보는데 오히려 네, 1심에서 무기를 주고 항소를 해버리면 2심에서 어차피 줘야 무기예요. 근데 2심에서 또 다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재판 과정에서 노상원 수첩에 그렇죠. 미계엄을 말하자면 사전에 이제 모의하거나 이거한 증거로 인정이 돼 버렸잖아요. 이때 결정적 차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기현이 애써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무기를 주기 위해서 이거 맞춰놨는데 범죄 요건을 최대한 축소적으로 해서 그래서 딱 무기를 줬는데 그 후에 다른 재판들에서 추가로 인정된 것들을 여기서 당연히 이제 보는 거란 말이죠. 그러면 1심에서 무기를 줬으니까 난 사형도 줄 수 있구나. 이렇게 판단 될 가능성이 높죠.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 재판부가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하면서 노상원 수첩을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줬거든요. 근데 노상원 수첩이 왜 중요하냐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다 나와요. 그리고 이 박성재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, 이상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유죄의 근거를 명확하게 써놨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이진관 부장이 형이 센 것처럼 보이죠. 왜냐하면 구형보다 높게 있었으니까. 그렇지만 2심 가가지고 바뀐 거는 그거보다 더 그 당시에 무죄 나왔던 걸 유죄를 해준 것들이 이제 더 있었거든요. 그거 플러스 이것저것 계산해보면은 실제 이진관 부장이 형이 센 것보다도 그 논리가 얼마나 탄탄했는가를 사실은 드러내주는 것이어서 이번에 박성재 것까지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앞으로 더 2심에서 더 사실은 사형 무조건 나와야 될 가능성이 사실 더 높아져요. 왜냐하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죄가 8개가 인정이 됐었다 그러면 이번에 걸 계산해보게 되면 원래 10개도 넘는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원래는 사형을 해줘야죠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현재 사형이라고 하는 걸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사형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선고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법치주의 나라에서 2024년 12월 달에
비상겸이라는 걸 하면서 그 이후에 행동 벌어진 것까지 다 계산해보게 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재판부들의 명확한 입장이고 특히 내란전은 재판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겠다. 근데 킹 받는 건 이 부부가 재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이제. 그러니까 그게 너무 킹 받는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국민들은 마지막 결론까지 이제 보는 거잖아요. 네, 근데 그렇죠.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케이스만 봐도 뭐 이미 무기징역인데 다른 재판을 받는 태도가 너무 성의가 없다. 그렇죠. 그거를 단죄를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요. 찜찜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형이 나와도 양형범위 안에 있는 형이 나와서 이미 그렇게 됐는데 본인이 오늘 김건희 재판에서도 판사가 그 점을 여러 번 지적하던데 반성도 안 하고 뭘 성의 있게 임하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도 김건희 씨는 좀 신경 쓴다고 들었는데 윤석열 씨는 아예 신경을 좀 안 쓴다고. 윤석열은 아 이게 지금 무슨 재판입니까? 이런 아니, 상황이잖아요. 다른 건으로 조사를 보도록 나와도 종합특검에 나왔을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? 검사 데리고 와라. 그러니까 뭐 태도가 난 그렇다는 경찰한테 거죠. 조사 못 받는다. 지금 저는 하나 궁금한 게요. 예를 들면 뭐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쭉 재판을 받았잖아요. 근데 한덕수, 이상민 기준으로 보자면 혐의는 비슷한데 형량 차이는 제법 난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항소가고 대법원 판결까지 갈 때 통상 법원에서는 같은 죄의 뭐 이제 뭐 공동 정범이거나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형량을 대충 이렇게 좀 수렴을 시키나요? 네, 마지막쯤 그렇죠. 가면? 그렇죠. 정리를 해주죠. 왜냐하면 지금 하급심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1심 재판장들이 다 따로따로 선고한 게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사건 원인에서부터 뿌리가 이렇게 나눠진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서 정리를 해주죠. 그러면 한덕수의 형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까? 이상민의 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? 아니 한덕수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고 올라갈 게 그러니까요. 없죠. 2심까지 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15년으로 수렴을 굳혀진 한다면 거고. 이상민을 더 올려야겠죠. 세게 부르는 게 맞겠군요. 아니 뭐 둘의 행동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 그걸 차이는 맞춰야 될 있겠지만, 필요는 없죠. 예,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, 한덕수, 그다음에 이상민, 그다음에 박성재, 예. 뭐 몽땅 다 이 4명이 결국은 다 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김용현까지 그렇죠. 해가지고 예. 다 내란 중요임에 종사하는 으흠.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으로는 다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 외에도 그 외에 부수적인 역할을 했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게 뭐 군에 있는 인사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재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대표적인 게 그 KTV 원장 계엄 발표 당시에 방송하고 이제 자막 같은 거 낼 때 이게 위헌 위법하다는 내용이 자막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막았던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이 사람한테는 되게 형이 적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란에 동참했다, 동조했다라는 네. 취지의 유죄이긴 하나 네. 형량이 좀 작아가지고 뭐 1년이면 금시 본인도 잊어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게 들고요. 아마 이제 계획 실행에 가담한 건 너무 비난 가능성이 큰 거고,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후적으로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는 조금 이제 비난 가능성이 재판부 입장에서 좀 낮다 보니까 이렇게 형용 나온 것 같아요. 예. 자 앞으로도 재판 관련해서 뭐 특검 수사 이후에 재판 관련해서는 이렇게 공소 유지가 쭉 될 것이고요.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것이고 물론 2차 종합특검에서 이제 뭐 한 달 정도 수사 기간 남았는데 기소 내용들이 또 나오겠죠. 그 이후 재판들까지도 끝까지 저희가 전해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정당들 이야기 좀 할 텐데요. 일단 민주당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. 이 내용은 정청래 대표가 지금 꾸준히 메시지도 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요새는 그 right now 이 얘기를 계속해요. 지금 당장. 왜냐하면 어제 김인석 총리가 브리핑을 했었고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 아니다. 라고 정리를 하고 본인은 일괄적으로 이 생각을 계속했었던 것이고 주장을 해왔다는 것. 대신 정부안을 따로 내지는 않는다.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정을 지으면 된다라는 취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.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는 국회로 넘겼으니 당장 하자. 여기에 대한 답을 해달라.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. 요거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? 아니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가 현실적으로는 들어와 이러면서 약간 싸움을 건 식이었다고 좀 보안 보여져요. 수사권 가지고.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.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큰 이슈로 아젠다를 딱 앞에 어허. 던져놓고 우리 한번 정식으로 얘기해 보자 이제 이런 제스처를 취한 건데 여기에 김인석 총리 측에서 그걸 받지를 사실 않았어요. 예. 그러다가 이제는 급기야는 정부안 안 내겠어. 정부안도 보안 수사권 폐지야.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.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가지고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대신에 빨리 합시다. 왜 지금까지 허송세월했습니까? 이제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한 예. 건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걸 가지고서 서로 간에 의제를 삼아가지고
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자꾸 이제 뭔가 정쟁의 소재를 삼아가지고 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 측 특히나 이제 뭐 정청래 대표 측이겠죠. 뭐 1년간의 허송 세월이 있었다, 아니면 시간 끌기용 꼼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이 보안 사건 관련해서 어쨌든 정부의 몸을 담았던 김민석 총리가 이거에 대한 입장 정리를 끝내고 이 쟁점을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. 어쨌든.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 이후에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약간 선동에 가깝죠.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어요. 원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걸 정치 슬로건으로 삼지 말라고 네, 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보이죠?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치 슬로건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걸 하고 여당 대표 얼마 전까지 여당 대표를 지냈던 분이 정부가 무슨 시간 끌기 꼼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올리면 이것도 대통령이 말했던 예를 들면 창처럼 굴지 마라. 죽으려고 싸우지 마라. 이 얘기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러네 이렇게 되잖아요. 며칠 전까지 여당 대표고 본인이 국회에서 논의 테이블의 한 축이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봤냐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안 사건이 실제 내용과는 상관없이 본질과는 상관없이 정쟁화되고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이 정쟁은 결국엔 뭐 대단한 정쟁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정청래 대표가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굉장히 우려스러워 보여요. 자,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장윤미 대변인, 이게 당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예요?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굉장히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정청래 당권 주자는 완전 패지인데 김민석 이제 아직은 총리시지만 이제 완전히 레이스가 가동됐을 때 전 총리는 TF에서 어쨌든 보안수 사건을 주자고 이제 1차적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보안수 사건을 좀 주자는 쪽으로 뭐 입장이 갈리면 그건 진짜 뜨겁게 붙겠구나 라는 예상이 가능해요. 입장이 다르니까. 근데 차갑게 들여다보면 두 당권 주자의 입장이 일치해요. 라인 나우라는 건 무의미해요.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. 보안수 사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마무리를 지면 되는 거예요. 결국 주체는 국회가 된 거죠 이제. 예. 그리고 다만 아마 정청래 대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원들 사이에 이게 주류 입장이니까 보안수 사건 문제가 이거를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그래도 당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스탠스를 계속 갖고 와갔다. 근데 김민석 총리도 나 당신이랑 입장 같은데 이거 당원들 앞에서 나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야라고 하니까 그냥 정치적 수사로 라인 나우 지금 해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. 민주당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차갑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엄청난 이슈로 가는 거는 김이 확 빠져버렸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당권 경쟁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보안 수사권 폐지는 어찌 보면 그 중심에서 이제 비켜나 버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자는 쪽이거나 아니면 뭐 정부 쪽이거나 뭐 별 힘이 없는 건데 그냥 약간의 눈살 찌푸리는 어떤 그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비교원 광고입니다.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,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,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,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,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.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.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.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, 인터넷 TV,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-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.